태극정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데오네스 스승의 원래 설법이 열렸다. 동서양의 경전과 오컬트 철학을 하나의 언어로 풀어내는 날이었다. 이번 설법의 주제는 오래된 동양의 지혜, 주역이었다. 그러나 현수막에는 조금 낯선 제목이 적혀 있었다. 보병궁 시대의 주역 운명을 점치는 책에서 변화를 운용하는 지혜로. 원래 설법을 앞두고 푸르미와 로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푸르미는 청룡 폭포 아래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궤상 안내서를 나누어 주었다. 로즈는 백호능선 쪽 차밭에서 방문객들에게 연꽃차와 국화차를 대접했다. 푸르미는 안내서를 한 사람에게 2장씩 건네고 있었다. 로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푸름 도반님, 안내서는 한 분에게 1장씩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속도라면 설법이 시작되기 전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1장은 직접 읽고 다른 1장은 가까운 분에게 전하라는 뜻이었소. 좋은 뜻입니다. 다만 오늘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셨으니 먼저 모두에게 1장씩 돌아가게 하지요. 푸르미는 빈 상자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즈 도반 말이 옳소. 뜻도때와 형편을 살펴야 하니 이것도 시중의 공부겠군. 그렇습니다. 좋은 뜻도때와 수량을 만나야 현실에서 좋은 결과가 되니까요. 그때 방문객 한 사람이 백호능선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푸르미는 잠시 청룡 폭포 쪽을 가리켰다가 손을 거두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새벽부터 동서남북을 너무 많이 설명했더니 청룡과 백호가 마음속에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로즈가 정중하게 웃으며 반대편을 가리켰다. 백호능선은 이쪽입니다. 푸름 도반님께서는 오늘 우주의 방향을 살피시느라 지상의 이정표를 잠시 잊으신 듯합니다. 푸르미도 웃었다. 역시 주역을 공부할 때는 하늘만 보지 말고 발밑도 보아야겠소. 마침내 해가 청룡 폭포의 물안개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기운은 태극정사의 기와 지붕을 감싸고 백호능선의 흰 바위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정사 주변에는 이름 모를 기와 묘초가 만발했다. 붉은 꽃은 불꽃처럼 피어났고 푸른 꽃은 밤하늘의 별처럼 작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수천 명의 인파가 태극정사로 몰려들었다. 역술가와 타로마스터 승려와 목회자, 철학자와 심리상담가가 함께 자리했다. 인공지능 연구자, 주식투자자, 환경운동가와 청년 창업가도 보였다. 누군가는 미래를 알고 싶어 왔고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왔다. 또 누군가는 데오네스 스승이 정말 1000년을 살았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찾아왔다. 설법 시간이 되자 데오네스가 법상 위에 올랐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주역책 한 권과 수정구슬, 태극 문양이 새겨진 나무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도구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한동안 말없이 수천 명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차츰 조용해졌다. 침묵이 충분히 무르익자 데오네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오늘 미래를 들으러 왔는가, 아니면 미래를 운용하는 법을 배우러 왔는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옛 시대의 인간은 주역에 물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보병궁 시대의 인간은 다르게 물어야 한다.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의식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데오네스는 법상 옆에 종이에 태극을 그렸다. 역에는 3가지 뜻이 있다. 변역, 불역, 간역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 속에도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 원리는 단순하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푸르미가 손을 들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주역은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닙니까? 미래를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마친다고 해서 변화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올 것을 아는 사람과 비가 올 때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로즈가 공손하게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지 않은 궤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데오네스가 미소를 지었다. 본래 나쁜 궤란 없다. 지금의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을 뿐이다. 궤는 벌을 내리는 판결문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건궤는 무조건 성공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창조의 힘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다.
곤괴는 수동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받아들이고 길러내며 현실의 형상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레두는 불운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이 낡은 질서를 뚫고 나올 때 겪는 탄생의 혼란이다. 데오네스는 태극 그림의 중심에 점 하나를 찍었다. 괴는 현재의 나와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를 압축한 상징이다. 따라서 괴를 바꾸고 싶다면 같은 질문으로 점을 거듭 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 한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까? 운명의 조건과 운명의 사용법을 구분해야 한다. 태어난 시대와 몸, 부모와 지나간 사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 조건을 어떤 의식으로 해석하고 운용할지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다. 데오네스는 청룡 폭포를 바라보았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것은 물의 조건이다. 그러나 같은 물이 폭포와 강이 되고 구름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조건은 물의 길을 제한하지만 순환은 가능성을 다시 연다. 그때 바람이 불어 붉고 푸른 꽃잎들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꽃잎들은 서로 휘돌며 거대한 태극 문양을 이루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푸르미가 로즈에게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께서 바람을 부르신 것 같소. 로즈도 목소리를 낮추었다. 때 맞추어 바람이 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자연과 뜻이 만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마법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일기예보도 작은 계시가 되겠군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데오네스가 법상 위에서 말했다. 둘 다 일리가 있다. 마법은 자연을 억지로 지배하는 힘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연이 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지혜도 마법이다. 다만 우연한 바람에 지나친 뜻을 붙이지 않는 절제도 필요하다. 푸르미는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 적었다. 그러다가 바람에 종이가 날아가자 종이를 붙잡으려고 뛰어갔다. 로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주의 바람을 해석하시기 전에 원고부터 붙잡으셔야겠습니다. 맞소. 오늘 나에게 내려진 괴는 풍산점이 아니라 풍지보관이겠소. 두 사람은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데오네스가 설법을 이어갔다. 보병궁 시대의 주역은 오래된 지혜를 박물관에 보관하는 학문이 아니다. 인공지능, 생명과학, 기후변화, 금융 네트워크와 집단의식의 변화를 읽는 살아있는 변화학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면 문명은 같은 궤를 반복한다. 산천대축은 힘을 축적하되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절제를 가르친다. 수화기제는 완성된 질서도 다시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화수미제는 완성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주역의 마지막이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인 까닭은 우주의 일이 끝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병궁 시대의 인간은 완성된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연결하여 더 큰 지혜를 만들어간다. 한 사람의 왕이 모든 답을 내려주는 시대에서 깨어있는 개인들이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시대로 이동하는 것이다. 로즈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보병궁 시대에 가장 필요한 궤는 무엇입니까? 데오네스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상에서 내려와 푸르미와 로즈 사이에 섰다. 풍택중부이다. 중부는 중심에 참됨이 있다는 뜻이다. 위에는 바람이 있고 아래에는 못이 있다. 바람이 못 위를 지나가면 수면이 흔들린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움직임이 물 위에 파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의 진심도 이와 같다. 진실한 마음은 강요하지 않아도 관계의 수면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러나 마음속에 욕망과 기만이 가득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공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데오네스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중부의 궤 모양은 가운데가 비어있다. 이 비어있음은 무지나 결핍이 아니다. 다른 존재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의 진실을 들을 수 없다. 중심이 비어있어야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드나들 수 있다. 풍택중부는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먼저 자신의 중심이 진실한지 살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상대의 마음과 현실을 함께 헤아리라고 한다. 연결이 많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하지 않은 연결은 거대한 관념망이 되고 두려움으로 맺어진 집단은 새로운 감옥이 된다. 책임 없는 공감은 감정의 전염에 그치고 성찰 없는 신뢰는 맹신으로 변한다. 보병궁 시대의 핵심은 연결 자체가 아니다. 진실한 중심을 지닌 존재들의 깨어있는 연결이다. 푸르미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중부의 진실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마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좋은 질문이다. 확신은 자신을 닫을 수 있지만 진실은 자신을 검증한다. 확신은 상대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만 진실은 상대가 자유롭게 응답할 공간을 남긴다. 중부의 믿음은 상대를 지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의 중심을 깨우는 믿음이다. 로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강한 주장보다 말과 행동의 지속적인 일치에서 드러나는 것이군요. 그렇다. 중부는 말재주가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요구한다. 말이 마음을 배반하지 않고 행동이 말을 배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의 다리가 놓인다. 해가 서쪽 백호능선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데오네스는 설법을 마치며 청중에게 3가지 질문을 남겼다. 지금 그대의 삶에서는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그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중심은 무엇인가? 그대의 선택은 누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누구도 확정된 미래의 정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자의 삶과 궤를 다시 읽어야 한다는 물음을 얻었다. 푸르미가 빈 찻잔을 정리하며 말했다. 로즈 도반, 오늘 설법의 핵심을 조금 알 것 같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좋은 미래를 기다리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좋은 변화의 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풍택중부처럼 마음의 중심에 진실을 두어야 서로 올바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방향뿐 아니라 땅의 이정표도 정확히 보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기념으로 오늘 저녁 운세를 한번 뽑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로즈가 주역책을 들어보이자 푸르미가 슬며시 한 걸음 물러났다. 책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받겠소. 로즈가 정중하게 책을 건넸다. 점은 보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배운 책임까지 궤에 맡기지는 마십시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데오네스가 웃었다. 로즈가 오늘의 설법을 잘 들었구나. 푸르미도 점괘를 묻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묻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청룡 폭포의 물소리가 깊어지고 백호능선 위로 초승달이 떠올랐다. 태극정사에 피어난 기와묘초들은 달빛 아래에서 다시 색을 바꾸었다. 그날 사람들은 미래를 맞히는 비법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변화의 한 효이며 변화에 응답할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화두를 품고 산을 내려갔다. 주역은 미래를 고정하는 책이 아니었다. 변화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작동할 것인지를 묻는 오래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우주의 질문이었다.